좋은 친구 MBC.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의 사생결단. 안녕하세요, 황지은입니다. 대한민국 결혼율 2022년 최저치를 기록한 후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은 실상인데요. 이제는 지자체까지 나서서 남녀 만남을 주선하면서 결혼을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오늘 사생결단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릴게요. 교육학 박사이자 결혼정보회사 대표 이현숙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동대 민속학과 박사과정 안솔립 대학원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빈 천윤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현숙 박사님 오늘 또 이렇게 사생결단 처음 찾아주셨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국내 결혼 전문, 국제 결혼 전문 2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숙 대표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비혼, 만혼, 저출산에 관련한 결혼 문제를 사생결단에서 논하게 돼서 정말 의미가 깊고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솔림 님도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에 사생결단 3번째 출연인데요. 공부하고 운동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히 나왔습니다. 저번에 출연하고 나서 운동하는 헬스장에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확실히 안동 MBC 또 사생결단을 지역민들이 많이 봐주시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사생결단 지역 청년과 결혼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한 안솔림 님의 결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의 네. 줄임말인데요. 이 자연스러움, 이 포인트예요. 어떤 목적이나 의도 없이 만나서 호감을 좀 키우고 싶은 분들이 쓰는 말인데요. 근데 이때 자연스러움이 뭔지 우리 사회가 좀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의 자연스러움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 지금의 현실이 되게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시청자분들도 자연스러운 만남이 무엇일까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만추라고는 하지만 과연 자연스러운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네. 오늘 출연하신 4분 중에서 이렇게 2분이 또 미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비혼주의자도 좀 많잖아요. 혹시 안솔림님 그리고 우리 허승규 대표님은 결혼에 대해서 좀 연애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솔림님 먼저. 저도 주변에 비혼주의자인 친구들이 꽤 많은데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막연히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좀 독립적인 스타일인데 굳이 뭐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오랫동안 장기 연애 중인데 오래 만나다 보니까 책임감 있게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책임감 갖고 관계를 좀 지속하고 싶다는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결혼을 언제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아직은 없어요. 아직 학생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또 주변 친구들을 봐도 한쪽이 뭐 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전문직이거나 뭐 이래야 또 결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계획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책임감은 있다. 네, 길게 얘기했지만 그냥 없습니다. 네, 그럼 허승기 대표님 생각도. 네, 저와 비슷한 고민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몇 년 안에 반드시 결혼해야겠다도 아니고 난 반드시 비혼이어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때가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연애나 결혼이 좀 개인적인 성격으로 바라봤다면은 주변의 또래 청년들과 많이 접하면서 이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있구나. 좀 사회적 현상으로서 어떻게 하면 연애하기 좋은 사회, 결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또 정치의 역할이다 보니까 일단 우선은 관심사가 그렇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 SNS로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선 정치인 발언. 네, 오늘 이 방송이 어떻게 보면 이 허승규 대표를 위한 이 방송이 될 수 있다. 왜죠? 네, 왜냐하면 허승규 대표가 설마 정치한다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겠어? 결혼을 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공개적으로 비혼임을 미혼? 또, 네, 미혼이죠. 알렸고 비혼주의자는 또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허순규 대표가 궁금한 시청자분들은 SNS 한번 살펴봐 주시고 사생결단 제작진에 연락을 해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오늘 좀 고민 많은 우리 지역 청년들 이야기를 제가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네, 잘 좋습니다.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만 하더라도 아까 솔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혼은 좀 필수인 것 같다는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지역 청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 뭐가 있을까요? 제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식 자체는 어찌저찌 하겠는데 이제 결혼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가 내 집 마련, 주거 문제잖아요. 지역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이제 경제적 여건이나 안정성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을 마련하려면은 일단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지역에서 공무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동이 고향이 친구인 친구들, 또 경북 북부가 고향의 친구들도 지역에 고향에 남아있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 일자리 찾아서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유치한다고 해도 사실은 생활권이랑 조금 먼 곳에 동떨어진 곳에 세워지는 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공공교통이 불편한 경북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청년 부채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네. 것 같은데요. 저도 안동대학교에서 어느덧 10년이나 공부를 했는데 국립대여서 그나마 학자금 대출이 적은 편이지 사실 취업 후에 학자금 대출 갚아 나갈 생각을 하면은 벌써부터 좀 아득하신가요? 아득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사회 진출 전부터 빚이 있는 상태로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결혼은 점점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들의 경우에는 지역적 보수성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청년들이 태어났던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이제 신생아 성비가 되게 불균형적입니다. 당시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되면서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여아들이 되게 많이 사망했다고 해요. 네.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공고한 영남 지역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경북에서 남아 출생 비율이 되게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 그 문화 속에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고 나니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다양한 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허승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우리 안소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의 생존이 위협받으면은 재생산 욕구 낮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일자리, 소득, 시간, 주거, 또 이런 성평등 같은 불평등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간이 있어야 연애를 하는데 이런 노동시간과 연계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적 요인. 여전히 지역에서는 집안과 집안이 결혼한다는 관념들, 그다음 시집살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는 결혼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990년생의 성비 불균형이 115입니다. 115. 그러니까 남아가 100이면은 자연 성비는 105 정도가 돼야 되는데 115라고 했을 때 사실 인위적인 대량의 그런 여아 학살이 있었다는 것이고 경북은 무려 130이에요. 그 세대가 1987년생부터 96년생까지 산하 제한 정책과 초음파 기기 도입, 가부장적 문화가 결합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성애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비 불균형이 극심한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떤 잘못인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 때문에 결혼하기 어려운 어떤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거 구조를 바꾸는 것이 우선인데 이런 구조를 도외시한 채 결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집중을 해버리니까 이 잘못된 처방과 진단이 지금 줄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에 대한 천영길 기자님의 결담을 들어보겠습니다. B는 W2의 제곱. 남쪽 섬 빛나는 세 개의 별, 오리온 자리. 그래서 이름도 오리온. 오직 오키나와만이 간직한 뜨거운 태양과 푸르른 하늘, 드넓은 바다를 담은 오키나와만이 만들 수 있는 오리지널 맥주. 처음 뵙겠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왔습니다. 오키나와 오리진 오리온 더 드래프트.
어려운 소식이 나왔어요. 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E는 MC 제곱. 네. 예, 이 공식을 한번 바꿔봤는데요. 이 베이비. 이 아기를 출산하려면 네. 공식이 있죠. 네. 결혼을 해야 된다. 네. 결혼하고 여기에다가 경제력, 이코노미 경제력이 제곱이다. 이걸 보면 오늘 주제가 결혼이잖아요. 네. 사실 경상북도와 시군들이 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의 전제 조건으로 결혼을 놓고 있는데 이 결혼 제도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 법적으로 혼인해야지만 되도록 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무엇보다 출산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경제적인 뒷받침인데 오늘 주제는 어쨌든 결혼이니까 일단 결혼을 어떻게 하면 하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출생을 해소하는데 이 기본 전제 조건이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자체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선 미혼 남녀 만남 주선 패키지 사업, 안동시에서는 청춘 남녀 소개팅 프로그램 등 미혼 남녀 만남의 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업들이 있고 또 이 프로그램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 사생결담이 방송되고 있는 이 시간에 안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커플 예감 힐링 피크닉 이벤트가 진행된 날이기도 한데요. 네. 남녀 각각 15명씩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경상북도 차원에서 올해 5월, 8월, 10월 청춘 동아리를 운영하겠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하나가 공식적으로 커플 매칭이 가능한 솔로 마을을 7월과 12월에 이 두 차례 또 열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후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포항에서 떠나는 연일만 크루즈 선을 5박 6일 유람선을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선물로. 선물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근데 뭐 한 가지 좀 평가를 해보자면 이 사업이 올해 들어서 갑자기 생겼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문경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매년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이 봉화군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미혼 남녀 청춘 인연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약간은 이전에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나 성과에 대한 진단, 오답 노트가 좀 없었던 것도 아닌가. 그리고 경상북도가 세트로 발표하면서 마치 올해 새로운 걸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청춘 동아리 사업도 이전에도 3, 4년 전에도 계속 진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 과거에도 진행을 했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던 것을 그대로 좀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게다가 이 청춘 남녀가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자체가 이 20대, 30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한테 뭔가 아이디어나 원하는 바들을 좀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네. 또 지역의 청년 우리 허승규 대표님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좀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결혼과 연애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자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느껴본 바에 의하면은 정말 우리 기성세대와 지역 청년들 간 인식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 또래 청년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지역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더 기성세대가 귀담을 수 있어야 되고 좀 그런 토론회라든가 간담회 자리가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장이 많아져야 소위 말해 자만추들이 많아지거든요. 바로 커플 매칭만 그냥 결혼을 전제로 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동아리라든가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결혼을 꼭 전제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의 장을 지자체가 열어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청년들에게 왜 결혼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그것을 귀담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 과정이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출연하기 전에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 이 경북 북부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나 같으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너네는 어때? 라고 물으니까 이 첫 반응이 뭐였냐면 내가 거기 나가면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까 봐 못 나가겠어.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만남이나 이 관계 맺음을 못해서 이 자리에 찾아온 것 같아. 그러면 과연 좋게 보일까? 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북도가 발표한 자료도 보면 이 소방공무원들이 결혼을 많이 못했으니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내가 거기 가면 그 자리에서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 미뤄지지 않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자기 자존감을 더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런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인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신청할 때 보니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재직증명서더라고요. 근데 네. 재직증명서 사실 승계 대표님도 재직증명서 없죠? 저도 재직증명서 없거든요. 이게 재직증명서로 증명되지 않는 다양한 신분의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배제되는 정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안동시 프로그램은 남성은 안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인데 여성은 대구 경북 전역으로 해요. 저는 안동시가 안동에 살고 있는 지역 여성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그러니까 안동으로 시집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안동시는 과연 성찰하고 있을까. 좀 첫 단추를 잘못 깬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 자체는 진짜 결혼을 원하는데 이 관계 맺을 수 있는 장이나 시간이 없는 청년들에게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좀 더 이 부분을 세밀하게 짜야지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쉬울 텐데 좀 많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과연 오늘 안동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궁금합니다. 그걸 끝나고 꼭 발표해 주세요. 항상 이 프로그램들 하고 나면 이 지자체가 만남을 주선해서 결혼을 장려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해놓고 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주질 않아요. 네. 그러면 청년들도 야 저기 가면 진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라고 더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지자체 남녀 만남 사업이 늘 성공했던 건 아닙니다. 문경시는 지난 2011년이죠.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농촌 남성과 베트남 유학생의 결혼을 주선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주 여성을 인구 증가의 도구로 취급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지자체들이 남녀 만남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점 좀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대의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지자체의 한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의지가 높은 것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 네. 만약 거기에서 베트남 유학생 여성을 빼고 한국인 결혼 정년기를 놓친 농촌 총각에서 결혼 정년기를 놓친 농촌 총각을 빼고 한국인 이렇게 만남을 추구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네. 근데 여성은 갓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으로 젊은 여성으로 한정해 놓고 남성의 경우에는 장년층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무슨 80년대, 90년대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처럼 30년 지나서 이 사업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게 그러네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안동시 프로그램이나 경북도 프로그램 이야기하면서도 나왔지만 요즘 청년들의 시대적 감각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늘 빠져 있고 결혼을 얼마나 시킬 것이냐에만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다. 대표님은 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런 사업? 예,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베트남 여성하고 한국 남성과의 이 맞선 만남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국제 결혼이 합법적이고 그리고 글로벌화 시대에 그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 결혼은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베트남 여성의 그 이주의 목적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왔다는 것이고 또 농촌 총각은 결혼의 목적으로 온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접근 방법에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주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조금 많이 변화해야 되거든요. 처음 우리 그 2000년도 초반에 그리고 90년대 말에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 지자체에서 그 조선족 중국 여성하고 먼저 이게 시작이 됐어요, 출발이.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베트남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근데 거의 뭐 10년, 2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이주 여성들도 개인의 어떤 그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의 질 그리고 또 뭐 때로는 낭만적인 사랑을 선택해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 국내 결혼처럼 그들의 환경과 조건, 학력 모든 것을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동질적으로 매칭을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선 지자체의 남녀 만남 행사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란 뭘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은 둥지가 있는데 먹이가 없고 서울은 먹이가 있는데 둥지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결혼이라는 건 함께 같이 산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밤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침을 맞이하고 싶을 때 결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주거고요. 이 주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결혼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최근 결혼 비용이 3억 정도인데 신혼집 마련 비용이 전국 평균 2억 5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 힘으로 3억을 모은 결혼 정년기 청년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20살 때부터 한 달에 250만 원씩 꼬박꼬박 10년간을 저축해야 3억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 찬스가 없으면은 그러네요. 집을 사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우리 청년들의 조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10년간을 뭐 보장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추가로 10년간 보장하는 이런 정책들을 선진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 주거 불평등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조건 자체가 사실은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위축하게 만드는 결과가 있고요. 실제로 연구를 해본 결과를 보면요. 지금 태어난 아이 100명 중에 54명이 고소득층 가정, 즉 중위소득 곱하기 2배 가정이고요. 37명이 중간, 그리고 9명이 중위소득의 2분의 1인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득 문제와 주거 문제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어려운 청년들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차원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한편으로는 결혼 시장의 좀 과도한 상업적 시스템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일자리 문제, 내 집 마련, 뭐 청년부채 등 되게 팍팍한 현실이잖아요.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버티는 것이 고작인 청년들이 과연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요. 또 결혼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내 가정을 꾸린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도움 없이는 결혼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상업적인 결혼 문화도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스드메라는 말을 최근에 알았어요. 좀 늦게 한 건가? 요즘의 문단속인가요? 아니요, 스드메요. 스튜디오. 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게 무슨 연예인 준비하나 애들이. 그랬는데 결혼할 때 그 세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또 식장, 신혼집, 뭐 혼수 가전 등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묘하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경쟁하는 분위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선택지가 너무 많고 또 인생에 한 번이라는 생각에 좋은 것을 꼭 해야겠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준비하다가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준비하다가 파탄 나기도 하고. 네, 다른 조건 때문에 네, 그런 모습들 보니까 결혼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또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도 본질이 뭔지,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나 지자체 사업을 살펴보면 저출생의 원인을 비혼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비혼을 저출생의 원인으로 봐도 될까요? 물론 뭐 결혼을 안 하니까 출생률이 없는 것은 당연히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좀 현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결혼을 한 분들이 아이를 안 낳는 문제, 뭐 아시다시피 연로족, 그죠? 그리고 또 딩크족, 뭐 수입이 되고 맞벌이 충분해서 아이를 낳아도 되는데도 물론 뭐 이분들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고 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그게 또 비혼의 원인이 돼요. 근데 제가 그 어떤 기사를 보고 굉장히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엄마들이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는 뭐 어떻게 하면은 내 아이에 대한 과외라든지 입시 정보를 알려고 얘기를 하고, 이 프랑스 엄마들은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 내 아이와 재밌게 놀 수 있는가 이 팁을 서로 공유를 한대요. 그래서 프랑스는 정말 그 육아 정책이 정부에서 가장 주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이가 주는 그 기쁨, 아이가 가장 행복의 최우선이다. 저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도 참 중요하지만 좀 더 그 결혼에 대한 가치 조명, 또 어떤 그 아이가 주는 기쁨, 어떤 가치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게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인식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근데 보니까 결혼율도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결혼을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시켜야 돼. 로 가고 있는데, 이 정작 보면 앞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아이 낳을 경제적인 요건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커리어를 더 이대로 유지하고 싶어. 이 두 가지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야, 나는 애 낳고도 내 삶의 질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내 커리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신호만 준다면 저는 이 문제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자꾸 결혼시켜 놓으면 아이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60대와 50대잖아요. 제가 60대, 70대가 살아왔던 기준에서 지금의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전 세계 국가들과 완전히 거꾸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혼이 늘어나는 것은 결혼하기 어려운 사회의 결과값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비혼임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조건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출생률 높이는 요인 1위가 지역 분산입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고요. 그 2위가 바로 비혼 출산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위원회가 2023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1%의 국민들이 이 사실혼 등 다양한 결혼 형태를 인정해야 된다. 이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고 전통적인 결혼제도 바깥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출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제도로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이런 생활 동반자법 같은 걸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출산, 사회책임제라든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비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사회가 포섭할 것인가라고 지금 출생률 정책을 짜야 되는데, 비혼이 문제니까 결혼율을 높이겠다는 것을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좀 시급하게 필요하고 역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주제에 대한 이현숙 박사님의 결담 들어보겠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 더 산뜻하고 더 깔끔하게 깨끗한 아침 참 열려라 참깨. 100세 시대에 소통과 공감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한다면은 정말 진정한 축복이요, 행복이다라는 의미의 결담입니다. 네, 결혼정보에서 대표님다운 결담이었습니다. 네.
이현숙 대표님께서는 대구에서 결혼 정보 회사를 운영 네, 네. 중이시죠. 네. 그동안 이제 커플 매칭을 많이 해 오셨을 네. 텐데 회원들에게 원하는 이성 조건을 물어봤을 때 좀 네. 지역적인 차이가 드러나요. 당연히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 배우자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예전에 같은 경우에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외모를 주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능력을 많이 봤죠. 근데 요즘은 남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지역적인 얘기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대도시에 있는 분하고 소도시에 있는 분끼리 이렇게 서로 잘 매치를 안 하려 하죠. 이유는 뭐냐면은 결혼이 어차피 현실적인 거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집값이라든지 또 이 지역과 직장과의 거리 직장과의 거리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주변의 환경, 교육 문제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같은 조건에 같은 나이에 소도시에 있는 분하고 대도시에 있는 분하고의 그 선택의 폭은 엄청 현장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뭔가 이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 이런 것도 어떤 청년의 문제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지역 청년들 입장에서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탐색 단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많은 세대들이 연애를 하면서 뭐 동거 경험도 하면서 이제 결혼을 그리게 되는데 우리 또래 청년들과 얘기를 해봤어요. 안동에서 본가가 있는데 동거를 한다면 집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대부분 제 또래 20대, 30대 안동의 여성 친구들은 네. 얘기하기 어렵거나 말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딸은 자취시키면 안 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동의 우리 2030 여성들은 뭐 아니면 동거예요. 결혼해야 나가든가. 근데 도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기도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뭐 동거를 하든 연애를 하든 나의 어떤 사생활이 보장이 되는데 또 안동 같은 경우 좁다 보니까 뭐 소개팅을 했는데 뭐 내 친구랑 전에 만났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면 돼요. 우리 어차피 사람이 적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수적인 문화에 대해서 말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여성 청년들을 더더욱 위축되고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너무 뭐 아니면 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결혼율을 높이고 우리 지역 청년들이 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에서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했을 때 이 문화적인 부수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깨지 않으면은 점점 지역 청년들은 마음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내 딸하고 아들하고 분명히 다르게 적용되는 문화가 있거든요. 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국제 결혼하면 농촌을 떠올리곤 했는데 최근엔 좀 양상이 변하면서 도시에서도 국제 결혼을 희망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내 여성들이 이렇게 이제 비혼, 만혼 이렇게 추세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결혼으로 많이 하는 추세예요, 사실. 그래서 작년도 2023년도 통계청에 의하면은 2022년도입니다. 전체 혼인 건수가 19만 4천 건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만 건이 국제였거든요. 그래서 10.2% 정도 국제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큰데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성들이 가난 때문에 정말 경제력 때문에 결혼을 하러 왔었고 그리고 또 요즘은 좀 이분들도 어떤 삶의 질을 택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결혼중개법이 제정이 돼서 국제 결혼을 하시는 남성들은 소득 증명원이 이 자료가 최저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런 게 증명이 돼야 되고 또 뭐 범죄 경력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자료들이 그 자격 기준이 정해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국제결혼 추세는 주로 젊은 남성들이 또 많이 하고 나이가 조금 있는 남성들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요. 제가 봐도 뭐 경제력도 갖추고 인물도 괜찮고 또 직업도 좋고 다 갖추는데 이분이 나이가 조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를 생각해서 국제결혼 아무래도 좀 젊은 여성들이 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요즘은 국제 결혼하는 추세가 이 그 나이와도 별로 상관이 없고 직업과도 상관이 없고 뭐 공무원 다양한 직업군에서 국제 결혼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민청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남성들이 결혼에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구 정책의 대안으로서 국제 결혼도 상당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런 그 관심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허순규 대표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문화적인 부분, 특히 우리 경북 지역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한국인 남성과 이 외국인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이 베트남이나 이 구소련 국가 출신의 여성들은 이 공산권 국가들은 여성의 권리가 가정 내에서 권리가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결혼을 장려하거나 국제 결혼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변화와 이 교육도 반드시 좀 함께 가야 됩니다. 네. 네, 다들 결혼 안 한다 하는 것 같지만 유명 결혼정보 업체 매출은 코로나 이후 급증했고 또 예식장 역시 예약이 꽉 차서 몇 달을 대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좀 모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어려워져서 저처럼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하기 어려워하는 그리고 출산도 이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상대적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방증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춰서 경제력을 갖추고 자가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혼정보업체를 더 찾고 그리고 이 결혼식이나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드메 네.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이 층위는 결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층. 그러니까 제가 올해로 결혼 10년 차가 딱 되는데요. 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불안정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고 스드메는 하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준비할 때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결혼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두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시장은 아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외면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그것 때문이지 마치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혼인율이 이렇게 적을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네. 형성된 거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허순규 대표님의 결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인구에서 인간으로. 안녕. 자, 우와, 킨더조이다. 슈퍼윙스 장난감과 함께 즐거운 킨더조이. 저출생과 혼인율에 관한 많은 통계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평등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고 결혼과 출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구에서 인간으로 인간답게 좋은 사회로 저출생 대책의 초점이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에 걸림돌 없는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에서 24세의 75.9%가 25세부터 29세는 63.3%가 현재 교제 상대가 없다고 합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청년들이 연애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연애라는 거는 매우 개인적인 영역이면서도 사회적 영역이에요. 연애를 안 하는 이유는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이유를 분석하기보다는 연애하기 어려운 어떤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20대 초반에 연애를 못할 때 굉장히 친구들에게 많이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때 어쨌든 많이 제가 고민했던 거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획일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1번인 거잖아요. 어떤 연예인이나 뭐 굉장히 경제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 사회 연애 이데올로기를 봤을 때 매우 획일화되어 있고 위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건에 들지 못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내가 연애할 자격이 안 돼.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이고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매우 선망의 연애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 인간사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상적인 선진국에서는 그래도 본능보다는
더 차별과 불평등이 없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회 문화 교육으로 가거든요. 네.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 평등한 사회일수록 성형수술 비중도 낮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외모라든가 경제라든가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어떤 연애상이 특히 20대 초반에 고등학교까지 억압된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했을 때 연애를 더 위축하게 만드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좀 사랑이 있어서만큼 우리가 좀 더 위계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한 사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 땅의 많은 청춘들을 제가 응원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네. 결혼이든 연애든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저는 책임감을 갖기에는 나조차 살기 어려운 어떤 심리적인 여유가 없다고, 청년들에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들, 그러니까 이성에 사실 눈 뜨는 나이가 있잖아요. 사춘기 때라던가. 근데 사실 그때부터 이성을 뭔가 내 연애상으로 먼저 인식하기보다는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친구들을 바라보게 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입시든 취업이든 뭐든 작은 바늘 구멍을 뚫고 가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요. 어떤 줄 세우기 문화, 또 과도한 경쟁 문화, 이런 사회가 인간성 상실과 같이 책임감 있는 관계를 맺기 힘든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을 길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안동 사람으로서 한마디 드리면은 이 안동이 너무 내외하는 문화가 있어요. 제가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 남고 축제에 초대를 하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여학교 축제 못 가게 합니다. 이런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성과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교육이나 문화 자체가 매우 억압을 해놓으니까 갑자기 20살이 돼서 이성관계 맺었을 때 제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제가 그 청소년기에 우리 안동에 청소들 모아놓으면은 서로 말도 안 섞고 막 내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육을 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특정 여학교 축제 갔다가 선생님한테 막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좀 건강하게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청소년기부터 좀 개방된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 안동 너무 내외가 심합니다. 네, 오히려 이런 음지로 문화는 본다. 이러면 오히려 일탈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우리 청소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청소년기부터 이런 공존과 관계 맺는 훈련을 좀 지역사회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결혼 전 동거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는 49%가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혼 전 동거를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죠.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결혼 전 동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인데 문제는 이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문화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과 동거를 과도하게 입법 지어서 한쪽은 선이고 악이라는 문화가 팽배할수록 우리나라 혼인정책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인식을 많은 우리 기성세대가 갖고 있어요. 결혼정책 실패하는 거죠. 지금 많은 선진국에서는 결혼과 어떤 출생의 차이가 큰 거지 결혼과 동거 연애 간의 장벽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결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회적 지원도 너무 차이도 크고 인식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기 전에 누군가의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연습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살림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훈련 같은 어떤 다양한 사회적 기제들을 차단해 놓고 마치 결혼만을 신성해하는 이런 지역사회 문화로는 결혼 정책 계속 실패할 것이다. 지금까지 실패해왔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정책 결정권자들이 좀 세계적인 트렌드에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이후에 저도 지역사회에서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수십 년째에서 실패했으면 이미 명확한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관념과 사고가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전 지역사회 미래가 없다. 바꿀 때가 됐다. 네. 네. 결혼 전 동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밑세대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도 성차별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딸 가진 부모들은 무슨 뭐 딸내미가 막 사실 무형문화재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재 이런 건 아닌데 뭔가 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내 아들 밥 챙겨줘서 좋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건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거라고 하는 어떤
형태 안에도 되게 복잡한 성차별이 엮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결혼 전에 동거를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결혼율을 높이려면 네.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네, 이 결혼을 하고도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결혼 전 동거인 거잖아요. 사실혼 동거 상태인 그렇죠. 건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동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겪는 서로 다른 삶을 한 30년 동안 살아왔는데 예, 그런 것들을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보다 동거를 통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좀 맞춰가면 좋겠구나. 그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으려면 자 이제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맞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훨씬 결혼 상태가 유지가 되고 출산으로 이어지는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 이 단적으로 정말 사소한 거지만 제가 10년 만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게 된 게 저는 집이 밝은 걸 매우 좋아해서 집에 들어가면 온 방에 불을 다 켜놓습니다. 다 켜놓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보니까 불이 자꾸 꺼져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켜놨는데. 전기세 나오니까. 제 배우자는 왜 불을 안 끄냐고. 불을 무조건. 그리고 전등이 2개가 있으면 한쪽만 켜놓고 책을 보는 거예요. 눈 나빠진다. 무조건 하나게 켜야 된다. 근데 그걸 맞추는데 알아가는데 한 6개월 걸렸고요. 그걸 이제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일치된 것이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거를 했다면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리 좀 살아보고 동거를 해보고 이 이혼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 이혼은 본인 외에도 모든 가족 어떤 자식이나 이 치명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팍스라 해서 시민연대 협약기구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하지 않아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은 시청에 가서 등록만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출산 되는 아이들 국가에서 모든 거를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실내로 이제 프랑스나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혼외 출산율이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출산율을 유지를 하고 대부분 1.8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방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시민연대 협약 예. 생활농반자법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한테 요구를 했더니 세 당 다 답변을 회피하셨거든요. 지금 22대 국회에 한 290도 가까운 정당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지역사회에서는 좀 인식이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율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혼율을 줄이고 더 동거라든가 결혼에 대한 다양한 문화를 확대하는 게 더 좋은 일이니까 네. 우리 기성세대분들도 좀 인식의 변화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혼외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그렇다면 좀 양육비 지급 같은 제도는 잘 되어 있는 네네 잘 되어 있고 기존에 결혼한 출산한 아이들이나 똑같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출산율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역의 청년 내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 진정한 해법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네, 연애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 시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시간 단축 같은 노동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안정된 주거가 있어야 우리 연인을 초대하고 같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거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것이고 또 돈이 있어야 데이트도 할 수 있으니 이런 경제 불평등이 중요한 것이고 또 문화적으로 우리 지역 청년들이 편안하게 연애할 수 있게 사회문화적 요인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또 성차별이 줄어야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더 부담 없이 또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 지향이 다른 분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다양한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평등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전 거기에 답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정말 연애하기 좋고 사랑하기 좋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과 간이 협력을 해서 전 국민이 커플 매니저가 되어서 우리 인구 위기를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을 개발을 해서 수도권 그 쏠림 현상을 우리가 또 그거를 구조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비혼 만원 저출산 문제는 결국은 청년의 문제와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가 행복하고 또 청년이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결혼을 앞둔 친구한테 지자체 커플 소개팅 어떤 거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뭐 혼인율 높여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약간 어떤 신용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실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는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요라고 보여주기식 이벤트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자만추할 수 있게 자만추할 수 있게 지역 일자리 늘리고 문화복지도 활성화되고 뭔가 사랑을 갈망하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작은 계기들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 사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이 필요한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안동은 오늘 커플 매칭 이벤트를 또 열고요. 경상북도 전체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는데 너무 쪼잔하다. 자, 여기에서 만나서 성사된 커플에게는 해외여행 9박 10일 이용권. 여기서 좀 더 나가면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공급해주겠다. 결혼한다면. 이 정도의 파격 정도는 있어야 청년들도 열정을 가지고 그래 나도 사랑하는 사람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응원하면서도 확실하게 파격적으로 뭔가 좀 해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지역 청년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낮은 결혼율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계속 변화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